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요즘 겨울이 되고 난방을 많이 떼니까 실내가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는 5개의 가습기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포화 수증기압이니 뭐니 어려운 말 다 빼고 쉽게 가습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진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습기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가습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습도라고 해요. 평균적으로의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가장 쾌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습도가 이거보다 높게 올라가면 찝찝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을 해가지고 결로라고 들어보셨죠?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습도가 낮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바이러스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병에 걸리기 쉬워요. 원래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집값 떨어지는 거하고 병 걸리는 건데 이게 다 습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습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어컨이나 제습기 같은 별도의 기계가 필요한데 사실 습도를 올리는 거는 이런 기계들 다 필요 없어요. 물을 끓이거나 빨래를 널거나 심지어 샤워를 하거나 환기를 해도 습도는 올라가요. 그럼 도대체 가습기는 왜 쓰는 걸까요? 그건 습도를 올리는데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청결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청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습기는 사용 방법이나 종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용을 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생명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조금은 위험한 제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계셨으면 해서 이런 가습기를 준비했고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가습기의 종류는 가정용 기준으로 3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하얀색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것들 보이시죠? 요거 이런 것들을 초음파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연기는 거의 보이진 않지만 안에서 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가열식이라고 그러고 연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제품을 기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초음파하고 가열식하고 하나로 합쳐진 제품을 복합식 가습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가습기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가장 저렴하고 이렇게 정말 작게 소형화가 가능하고요. 가습량도 풍부하고 조용하고 전기까지 적게 소모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초음파 가습기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4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래 순수한 기체 상태의 물, 수증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공기에 액체 상태의 물방울을 날리는 거예요. 수증기가 아니라 물방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방울 안에는 세균, 미네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한때 이 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초음파 방식에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초음파 가습기는 수증기가 아니라 물방울을 날린다고 했고 그 안에는 여러 성분들이 같이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가습기 살균제에 있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 이런 보기만 해도 어려운 화학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같이 날아갔습니다. 수백 명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질병에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습기에서 세균 문제는 자주 씻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제조사에서는 못해도 3일에 한 번,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씻어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이게 싫으시면 다른 종류의 가습기 사용해야 됩니다. 가열식이나 기화식 가습기는요, 공기 중으로 물방울이 아니라 수증기를 공기 중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초음파 가습기에 은나노 필터, 미네랄 필터 달린 제품들은 괜찮다고요? 제가 할 말은 많은데 특정 제조사를 저격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초음파 가습기의 단점은 바로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계절이 겨울이고 가습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절도 겨울이에요.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들은 실내 공기질을 분석해가지고 실내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공기청정기가 세게 돌아가고 공기가 좀 좋아지면은 약하게 돌아가고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초음파 가습기하고 그런 공기청정기하고 같이 사용하면요, 초음파 가습기를 켜는 순간 미세먼지의 농도가 급격하게 거의 측정 불가 수준으로 높게 올라갑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최악일 때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가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물방울하고 관계가 있어요. 초음파 가습기는 대부분 수돗물 사용하시잖아요. 그 수돗물에는 미네랄이나 석회와 같은 각종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상되시죠? 물에 있는 그런 성분들까지 물방울에 섞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 공기청정기는 이거를 미세먼지로 인식을 해서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롭다 아니다 분분하게 의견이 많은데 서울대 산업환경보건연구실에서는 이걸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네랄 성분이고 성인은 괜찮지만 노약자나 유아한테는 이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돈 주고 미네랄부터 이렇게 사 먹기도 하는데 미네랄을 이렇게 흡입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식도를 통해서 장에서 이게 흡수되는 거랑 호흡기로 들어가가지고 폐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거랑 비교를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물론 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해롭다 아니다 분분하게 얘기가 많지만 공기청정기가 미쳐버린다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정수기 물을 사용해야 된다, 증류수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정수기 물에도 그런 미네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 농도는 올라가고 증류수물을 따로 사가지고 넣으면 이런 문제가 없긴 한데 그거 따로 사가지고 넣느니 그냥 다른 방식 가습기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백분 현상이라는 건데요. 수돗물에는 그 안에 탄산칼슘 성분인 석회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석회 성분이 초음파 가습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을 백분, 영어로는 화이트 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인체와 공기청정기에 미치는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전자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요. 특히 모니터와 같이 검은색 제품 근처에 이런 초음파 가습기를 틀어놓으면요, 제품 표면에 하얀색 뭐가 묻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닦으면 지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쪽에 있는 내부 회로까지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카메라나 DVD 플레이어, 빔 프로젝터 이런 경우에는 이 수분뿐만 아니라 석회 성분이 이 광학식 기기에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초음파 가습기는 전자제품들하고 그렇게 친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초음파 가습기의 단점은요, 가습을 좀 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건조한 곳에서 사용하는 게 가습기니까 과습 많이 잘 되면 좋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물방울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을 흥건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렴한 제품들은 습도 센서가 없어가지고 습도가 계속 올라가도 계속 가습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제품같이 습도 센서가 있다고 해도 그 습도 센서를 신뢰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실내가 거의 뭐 뿌옇게 될 정도로 가습을 시키는데도 습도 센서에서 지금 상태는 40% 50%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가습을 할 때가 많거든요. 조금만 구글링을 해봐도 가습기에 있는 습도 센서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초음파 가습기 사지 말란 얘기인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초음파 가습기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기기예요. 장점은 이렇게 소형화가 가능하고 가습량이 높고 조용하고 전기를 적게 먹고, 단점은 세척을 자주 안 해주면 세균 문제, 공기청정기와 함께 사용하기 어렵고 전자제품을 망가뜨리기도 하며 과다 가습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요, 예민한 전자제품과 바로 옆에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주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가습기를 구입할 때는 얼마나 청소하기가 편한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청소할 수 있는 성격인가,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방식인 기화식이나 가열식 가습기는 물방울이 아니라 수증기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물만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예 안 씻어줘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훨씬 자주 씻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영상을 찍을 때 초음파, 가열식, 기화식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다루려고 했는데 일단 초음파 가습기에 대한 내용만 너무 길어져서 내용을 일단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영상과 비슷하게 가열식 가습기와 기화식 가습기에 대해서 한번 진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그 영상까지 보셨으면 제가 굳이 제품을 추천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습기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이 영상의 호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다음 영상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의견 주세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